네, 집중 마켓 전략 시간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에다가 부담감을 고스란히 전해준 모습입니다. 반면에 보잉은 실적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4.7%가량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업종별로는 신규 주택 매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부동산 업종도 하락했고요. 헬스케어도 0.69%가 밀렸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해보면서 지표도 점검하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예,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볼 때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약간 미지근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증시는 또 별도로 움직이고 있죠. 전 세계 증시가 사실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증시가 더욱더 대외적인 상황보다는 대내적인 그런 문제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기조가 그렇게 이롭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또 그를 빙자한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에 의해서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는 그와 정반대죠. 현재 국민연금의 지침의 변경 그 하나 때문에 코스닥이 급등하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완전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이 나올 정도로까지 현재 변동성이 아주 극심한, 특히 판도성의 변동성이 아주 극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현재 이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반등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반등이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보는 것이 오늘 시장 판단의 핵심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62 약간 내려왔는데요. 전반적으로 현재 인덱스가 100 근처에 와 있는 상태 하에서 작년처럼 그런 정도, 즉 금리 인상 한 달 전쯤에 고점을 형성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채 제동받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형국이고요. 자, 유로화 가치는 조금 올라갔고요. 또 현재 파운드 가치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 104.48, 장중에도 현재 104.57 정도 수준으로까지 엔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전일 대비 0.25% 정도입니다. 현재 엔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환경은 약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분위기를 하더라도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오늘 원화 외환시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이 개장초 1137원, 지금 현재 1141원 정도까지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의 환율도 개장초 1087원 정도에서 1091원 정도로 달러 대비로도 또 엔화 대비로도 그 전과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현재 원화 절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어제 반영되지 않았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외환시장에 하루 늦게 좀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환시장과 우리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과의 움직임이 서로 좀 다른 모양새, 시차를 좀 두고 있다는 것까지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자, 위안화 고시 환율입니다. 6.7736, 전일 대비 0.0031 위안만큼 올렸습니다. 절하시켰다는 것이죠. 그 폭은 0.05%입니다. 상당히 작은 폭으로 절하시키면서 방향성을 단일 방향성으로 유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어제는 유가가 좀 다소 문제를 일으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해외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자,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라크의 감산 합의, 이라크 때문에 감산 합의가 무산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내려오면서 현재 추가적으로 1.6% 더 하락해 49.18달러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유가가 추세적으로 그 전처럼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현재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 시각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물론
완벽한 이론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근에 유가의 가격 변동성이 그 전만큼 크지가 않죠. 그 전에는 하루에 2, 3%씩 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껏 움직여봐야 1% 정도 내외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상당폭 크게 축소됐다. 그전 4월달,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레벨이 4 정도 됐던 것이 지금은 2 정도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 초 현재 글로벌 초과 생산량 수준이 약 현재 1일 200만 배럴 정도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초과 생산량이 상당폭 축소됐다는 것이죠. 100만 배럴 이하로 내려갔다는 것을 들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했던 이른바 현재 점유율 경쟁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그것이 사실 금년 2분기 정도에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사우디 러시아의 데탕트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것, 심지어는 유가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그점 확인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이 모두 그전 오페크나 또는 러시아의 양강 또는 양극 체제 하에 과점 체제 하에서 사실은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이 등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치킨 게임에 벌렸다는 것인데 최근 보면 미국 셰일 업체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적대적인 그런 대응은 별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등극을 어느 정도 용인해서 그 전 양강 체제에서 지금은 상극 체제로 전환되는 재편 과정이 용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다소간의 현재 공급 초과가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위험은 근본적으로 벗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 최소 45달러 내지 내년 정도 되면 60달러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런 시각인데요. 다소의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급 초과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현재 심리에 상당히 많은 영향, 또 헤지펀드의 수급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11월 30일 빈 회의에서 만약에 감산 할당량 합의가 무산되면 그에 따라 크게 흔들릴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유가 관련된 전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